안녕하세요. 228 UX의 전민수입니다. 미디움에 올라온 글 중에서요, 극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 번역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소나 기반 디자인 사고는 오랫동안 유행해 왔습니다. 게임 중심 디자인의 이런 출발점들은 마케팅에서 시작되어서 디지털 제품 디자인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호소력이 있지만 저는 사람에 기초한 디자인이 제품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어떤 타겟팅을 정의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도전에 질문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퍼소나가 오기 전에 마케팅 세그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마케팅 세그 부분들은 이제 제품 디자인에서 많이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세그 부분들은 판매가 주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로 온다는 부분들은 판매를 하는 것보다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동, 그런 태스크를 기반으로 우리가 설계를 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세그로서 우리가 해당된 이런 웹이나 어플에 타겟팅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목표를 하는 그런 어떤 타겟팅에 맞춰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세그를 우리가 이 웹이나 모바일에서는 퍼소나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즉 퍼소나는 우리가 태스크 기반에서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마케팅은 판매 중심이고 퍼소나는 태스크 기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어쨌든 퍼소나는 우리가 정의하기가 아직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보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한번 보죠. 이 저자는요. 일반 사용자를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제품에서는 더 그렇다. 물론 UX 리서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필을 발견하게 되고 행동 등을 발견할 수 있지만 과연 그들이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진정으로 대표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문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어플을 이용할 때는 퍼소나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그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서 사용자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어떤 상황에서 그걸 하는 거지? 문제가 뭐지? 니즈가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퍼소나로서 정의를 하는데, 이 저자는요, 과연 그렇게 구성된 퍼소나가 과연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냐 라는 거에서 조금 의문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어떤 퍼소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퍼소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용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당연히 혼란스러워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는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그 퍼소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혼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설계할 때 좀 더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사용자한테
또 의미 없는 어떤 서비스 설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의견으로는요, 퍼소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UX 디자인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즉 목표로 맞는 타겟층이 우리가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로 설계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퍼소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저자 이야기를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배운 그 기법 중에서 하나는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 양쪽 끝에 두 개의 퍼소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을 처음 사용하는 초보 사용자 또는 어떤 인터넷에서 최대한 어떤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하는 어떤 파워 유저 이렇게 두 개의 극단적인 사용자를 고려를 한다면 사용자를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양쪽 끝의 사용자들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저자는요. 키시시라는 퍼소나 모형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키시시라는 부분들은 소극적인 사용자와 적극적인 사용자 이 두 개의 퍼소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양쪽 스펙트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용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강화를 할 것이냐, 소극적인 사용자를 위해서는 그들이 적극적인 사용자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고민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퍼소나를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요, 이 프로세스의 한 가지 일반적인 오해는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해서 설계하는 것은 모든 사용자를 위해서 설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극단적인 사용자를 위한 설계가 전체 하나의 어떤 과정이지 그 자체의 목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의 목표는 극단적인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어떤 동기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일반 사용자들한테 요구에 어떻게 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 쿠퍼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 리서치를 할 때 초급 사용자와 고급 사용자를 리서치를 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는 중급 사용자들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급 사용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급 사용자 되는 거고요. 고급 사용자들은 그 기능을 열심히 이용하다가 나중에 덜 이용한다라고 하면 중급 사용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목표라는 부분들은 중급 사용자 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고요.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들의 어떤 우리가 타겟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양쪽 끝에 사용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퍼소널을 정의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반적인 사용자들의 요구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극단적인 사용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디자인한다는 것은 디자인할 때 명확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능을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이 극단적인 사용자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기능이 뒤죽박죽 섞이지도 않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유기적인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팀원들한테 다 같이 공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컨텐츠는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 끝에 있는 극단적인 사용자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서비스 설계한다는 부분들은 우리는 서비스 설계에 어떤 좋은 불빛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 의견을 본다라고 하면요. 어떤 적극적인 사용자와 소극적인 사용자 하는 그들의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를 발견을 해서 해당 태스크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태스크를 속주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극적인 사용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 이런 정확한 UX 컨셉, 목표를 정의를 하면 팀원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고, 우리는 유저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디자인의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